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남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고 칭찬 없이는 못 살며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나르시시스트 말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먹고 사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적 같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아니 건드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로 치닫게 되는 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지능형 내향인입니다.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관조하고 본질을 꿰뚫으며 자신의 내면을 요새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조용하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착각이 나르시시스트의 무덤이 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찬사, 관심 혹은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수혈받아야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보통 외향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리액션이 좋아야 에너지를 빨리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차분하고 말이 적으며 자기 주관이 뚜렷한 내향인을 발견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눈에는 이들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개척지처럼 보입니다. 내가 저 정적을 깨고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면 얼마나 짜릿할까라는 정복욕이 발동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지능형 내향인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논리에 집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화려한 말재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반대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리액션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능형 내향인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행동의 의도는 뭐지? 이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전에 분석을 먼저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툭 던졌을 때 내향인은 울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답하고 제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당황스러움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데 지능형 내향인은 반응을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얻지 못한 나르시시스트는 굶주린 맹수처럼 점점 더 무리한 수를 두게 되고 결국 본인의 밑바닥을 스스로 드러내며 자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지능형 내향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관찰력입니다. 이들은 집단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전체 판을 읽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면을 계속 바꾸죠. 보통 사람들은 그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만 지능형 내향인은 조용히 그들의 언행불일치를 데이터로 쌓아둡니다. 3주 전에는 A라고 했는데 오늘은 B라고 하네. 저 사람 앞에서는 친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비하 발언을 하네.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판을 짜놓아도 지능형 내향인은 그 판의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 할 때 내향인은 그동안 모아온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 단 한마디의 팩트 폭격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온 가짜성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때부터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조종하는 주된 수법은 죄책감과 의존성을 심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널 챙기겠어? 혹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흔듭니다. 하지만 지능형 내향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어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의 내적 기준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너 오늘 옷차림이 별로다라며 은근히 깎아내려도 지능형 내향인은 나는 내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취향이 참 독특하네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즉, 나르시시스트의 감정 공격이 침투할 감정적 틈이 없습니다. 낚싯바늘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지배 실패는 곧 자신의 존재 가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싸움 또한 그들에게는 관심의 일종이니까요. 하지만 지능형 내향인은 소모적인 논쟁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대화가 안 통하는 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심리적 손절을 단행합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킬지 몰라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큰 도발을 감행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모함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능형 내향인은 그 모든 발악을 마치 수족관 속의 물고기 보듯 무심하게 쳐다봅니다. 자신이 온갖 쇼를 하는데도 상대방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투명인간 취급은 자아 비대증을 앓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지능형 내향인을 굴복시키려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평소보다 과한 거짓말과 연기를 하게 됩니다. 내향인을 공격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 앞에서 본연의 공격성과 비논리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향인은 이미 주변의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조용히 증명해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나쁜 평판은 나르시시스트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던 이들은 가장 만만하게 봤던 내향인에게조차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내적 붕괴를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형 내향인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휘두른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괴물이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능형 내향인들이 가진 특성, 즉 차분한 관찰, 감정적 거리두기, 확고한 자기 기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동요하게 만들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호수가 된다면 그들이 던지는 그 어떤 돌멩이도 그저 물밑으로 가라앉아 잊힐 뿐입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잠시 리액션을 멈춰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당신의 내면 요새를 더 높게 쌓으세요.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상대방의 밑바닥은 더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킨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심리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